22번 x가 a보다 큰 곳에서 정의된 함수 fx하고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이 나와 있고요. 자, 나 조건 이 fx가 알파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 m을 갖는다. 양수고 fx가 극값이 된 x의 개수는 gx가 극값이 된 x의 개수보다 많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루트 3일 때 이 m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 식을 가지고 fx 판단하셔야 되겠죠. 결국 그린 다음에 이 gx 4참수를 판단해서 fx도 판단되는 문제인데, 자, 가조건에서 fx는요 x-a분의 gx가 되겠죠. x가 a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fx의 극대값 형태가 조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fx 함수를 미분하셔야 되겠다, 맞지? 자, 미분해버리면 x-a 제곱에 g'x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g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f'x가 0이 되게 하는 그때 x값에서 극값을 가지겠지. 그러면 분자 부분이 응대해야 되니까 g'x x-a가 gx가 되고요. 가만히 보면 이 식을 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자, 왜 나누는지 중요합니다. 사실 나누어 버리면요, 이 많이 보듬거리거든요. 바로 4차 함수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 g'x가 되고, 그러면 이 오른쪽 이 아이가 뭘 의미하냐면 분수 형태인데 평균 변화율과 관계 있다는 뜻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변이 x, gx라는 점과 a, 0 이 두 점을 연결한 바로 평균 변화율,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평균 변화율인 거야. 그럼 결국 얘는 순간 변화율, 즉 x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따라서 지금 4차 함수 위에 x, gx라는 점에서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a, 0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곡선 위로, 자, 바깥에 있는 a, 0에서 4차 함수의 선을 그었을 때 그때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그 값에 대해서 f'x가 0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하학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4차 함수 gx가 어떤 모양인지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모양도 있고, 맞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모양도 있겠죠. 반대도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맞지? 자, 그래서 일단은 하나를 잡고 한번 판단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할게요, 쌤이. 그럼 여기 x축을 잡았을 때 x축 위에 있는 a, 0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큰 곳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식 때문에 말이야, 이 4차 함수 gx, 얘가 지금 4차 함수죠.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 위에 있는 점, 즉 a에서 0, 즉 a, 0을 에서 껐을 때 이 점이 생기겠죠. 이 점이 만약에 x, gx가 돼버리면 바로 이 평균 변화율, 직선의 기울기와 x일 때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곳이잖아요. 즉 이렇게 접할 때 그 x 값이 f'x가 0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때 이제 그 값이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걸 만족한 x 값이 쌤이 알파라고 잡아볼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g'x가 0 되는 것이고 내 x가 알파일 때, 그러면 알파보다 작을 때, 알파보다 클 때에 이 g'x의 보호를 판단하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알파보다 작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점이라 잡을게요.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이 만약에 왔을 때,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자, 여기 보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비교할 거 아니야.
그래야 극대극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요 식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쌤이. 자, 이 식이 있는데 본문 당연히 양수고요. x-a를 한번 묶어보세요.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면 g'(x) 마이너스 x-a의 gx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a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양수고 요 뒤쪽에 의해서 이 f'x의 부호가 판단될 건데 이 상황일 때는 직선의 기울기가 더 작죠, 당연히. 그래서 얘가 더 크기 때문에 f'x가 알파보다 작을 때의 값은 양수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기 알파보다 큰 값이 돼버리면요. 선을 꺼버리면 이렇게, 자, 이렇게 꺼버리면 다시 이렇게 꺼버리면 얘가 직선의 기울기고 그리고 이 x가 여기 왔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보다시피 누가 더 큰 거야? 알파보다 큰 값에 대해서는 접선의 기울기 음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평균 변화율 직선의 기울기가 더 크잖아. 그러면 얘의 부호가 음수가 되겠죠. 이 f'x의 부호가 음수가 되는 겁니다. 결국 따라서 얘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서 이런 형태에서 극대가 된다는 뜻이겠다. 맞지? 따라서 지금 보면 만약에 gx 함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a,0에서 이 4차 함수 gx에 접하기 끌 수 있는 곳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극대가 되는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gx 함수 자체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극대값 하나잖아. 그러면 다 조건의 모순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너희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 쌤이. 그런 다음에 a,0을 똑같이 x축 위로 잡아가지고 설명했으니까 다 바로 이해되겠죠? 자, 요 점에서 이렇게 껐을 때 접하는 이 아이가 극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껐을 때 극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는 여기 점 어떻게 될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껐을 때 그때 생기는 이 점의 x값을 만약에 감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x의 지금 부호를 판단하고 있잖아요. x값이 감마일 때 0이고요. 그러면 감마보다 작을 때 형태를 보면요. 자, 여기란 말이야. a, 0에서 쏘았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 직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크죠. 따라서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f'x의 부호가 음수되는 거야. 감마보다 큰 값 집어넣어 버리면 이렇게 되면서 직선의 기울기보다도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지면서 이 아이 부호는 양수가 되겠다. 맞지? 그래서 얘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서 극소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극대, 극소, 극대가 되니까 이런 모양이면 3개가 되고 4차 함수도 보면 극대, 극소, 극대 3개가 되니까 역시 다 조건의 모순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런 그림도 아닌 거야. 그러면 어떤 그림이냐면 사참수가 자 이렇게 생기고 a, 0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하나, 또 하나, 즉 세 군데 접하는 거죠. 그래서 위쪽으로 접하면 극대, 밑으로 접하면 극소, 다시 위쪽으로 접하면 극대이기 때문에 지금 fx의 극값이 3개가 되고 사참수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극값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야. 그리고 동일한 극대값을 간다 그랬어. 자, 동일한 극대값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극대값이 되는 값 결국에는 여기 지금 x가 알파와 베타일 때 동일한 극대값이거든.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제대로 그렸네. 동시에 접하게. 자, 동시에 접한다 생각합시다. 접하는 이때 극대가 되면서 극대 x 값이 알파고 베타인 셈이고 맞지? 근데 동일한 극대 값이 지금 m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극대 값을 구해야 되니까 바로 fx 함수 값이잖아요. 그건 어디 있냐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지금. 자, 이 식에 요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따라서 f 알파 값 알파 마이너스 a분의 바로 g 알파가 되고, 동일하게 베타 마찬가지로 f 베타 마이너스 a분의 g 베타가 되면서, 자, 이게 지금 보면 이게 m인데 맞죠? 동일한 m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건 바로 뭘 의미하냐면 보세요. 요식 보세요. 얘랑 같죠? 즉 x에다가 바로 알파를 집어넣은 거야. 그게 바로 g 프라임 알파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자, 얘가 g 프라임 알파, 얘도 g 프라임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직선 L이라고 하면 이 L의 기울기가 바로 얼마다? 바로 M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gx 4차 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 L 방정식이 기울기가 M이면서 이 A, 0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y는 M의 x-a가 되겠죠. 그 다음 인수정리, 지금 4차 함수하고 직선이 알파와 베타에 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gx-mx-a가 만나는 교점이 알파 베타가 되는데, 제곱점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x-알파의 제곱인수 접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x 함수가 완성이 됐다 맞지? 자, 마이너스 x-알파 제곱 x-베타의 제곱 플러스 m x-a가 되는 거야. 자, 다 조건 때문에 결국 gx의 극값은 fx의 극값이 3개였죠. 그렇기 때문에 gx의 극값은 2개 이하가 된단 말이야. 그럼 다시 극값을 찾는 형태가 되니까 미분하셔야 되겠죠. 자, 이 식을 미분을 합시다. 자, 미분할 수 있겠지. 자, 미분한 결과를 선생님이 적어 드릴게요. 2x-알파 x-베타의 제곱 더하기 x-알파 제곱에 2x-베타에다가 플러스 m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0 되는 값이 2개 이하. 그러면 정리해서 이거를 이항시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3차 방정식 형태가 됐기 때문에, 즉 그래프를 이용할 겁니다. 다시. 자, m은 뭐가 되냐면, 자, 정리를 할게요. 이건 지금 얘들아 이거 묶어가지고 인수 정리 묶어주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2의 x-알파 x-베타, 자, 인수분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2x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이항시켜서 정리를 한 거지. 3차 형태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x 값이 2개 이하. 그러면 3참수 y는 다시 바로 할게요. 얘들아. 요 녀석을 3참수 잡으시고 는 y, 상수함수 y 잡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교점 개수가 바로 2개 이하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지우고 갈게요. 그래서 자, 4참수를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0 되는 값 말이야. 그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바로 중점이 되는 거죠. 네, 중점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점이 이 3차 함수의 바로 대칭점이 되는 겁니다. 점대칭. 다른 말로 하면 변곡점이 되겠지. 그러면 너희들 이게 비율관계 알잖아요. 자, 비율관계 이렇게 껐을 때 여기가 1대 루트 3인 거야. 자, 그래서 지금 y는 m이라는 이 상수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맞지? 양수기 때문에 위에 있어야 되고요.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m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어디냐? 바로 이렇게 접할 때. 네, 이 접할 때가 바로 한계점이 되는 겁니다. 그때 최소값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극대값이 바로 m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구합시다. 조금 전에 말했죠. 이 비율관계가 얘가 지금 1대 루트 3인데 지금 베타 빼기 알파 값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절반에 해당되는 3분의 요 길이가 3 루트 3이 되겠죠. 절반이니까. 그러면 비율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x 값이 얼마 되냐면 당연히 3이 되겠다 맞죠. 3이 아니고 거리가 말이야. 얘들아.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 요 거리가 자, 이 거리가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좌표는요. 요 좌표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왼쪽으로 3만큼 즉 빼면 되겠지. 따라서 이 gx 함수 자, 이 함수에다가 x 대신에 이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바로 m이 된다는 뜻이죠. 그게 답입니다. 근데 이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지금 이 조건 가지고 답이 구해지는 문제가 된다는 뜻이야. 자, 계산해 볼게 쌤이. 대입을 해서 두 배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요. 요 식에다가 맞지? 그러면 여기 2가 있고 넣어서 약분될 거 아니야. 약분되면서 그 다음에 요 마3 부분은 마6이 되겠지.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날아가는 거야. 대입해 보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뒷부분이 뭐가 되냐면 마6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마11 앞으로 빼버리고 곱하기니까 얘 통분하는 겁니다. 통분해버리면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3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3이 되거든요. 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 있는 이 값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2분의 6루트 3 마3이고 2분의 마이너스 6루트 3 마3이 되겠지. 약분시켜서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이 마이너스를 빼고요. 앞으로 그럼 플러스 12로 바뀌고 약분되면 3루트 3 마3이 되고 마찬가지로 3루트 3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합차에 의해서 27 마이너스 9가 되면서 정답은 216이 되는 겁니다.